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지지율은 6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몰표 현상은 약해졌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 전북 민심이 문재인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첫 소식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득표율은 64.8%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3.8%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배 가까운 큰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다만 그동안 되풀이되던 몰표 현상은 역대 어느 대선보다 약해졌습니다. 전북에서는 그동안 15대 김대중 92%, 16대 노무현 91%, 17대 정동영 81%, 18대 문재인 86%라는 몰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인 승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득표율 64.8%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예상했지만 크게 빗나갔습니다. 전북 민심이 정권 교체를 위해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문재인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 30대, 40대 애들은 이른바 이 세대별 차원에서 소신 투표를 해서 될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게 작용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쓰라린 패배를 딛고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이번 대선 승리로 다시금 호남의 맹주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총선은 국민의당, 올해 대선은 민주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 번씩 공방을 주고받은 양측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보수층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사실상 참패에 가까운 낮은 득표를 얻어 지역 정가의 재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년 만에 잃어버린 전북의 민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자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가장 중시하면은 우리 도민들께서 그런 진정성을 믿어주고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계속 지지를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하고도 그동안 조직력을 확장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당으로 기운 전북의 민심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의당은 다시 유권자들에게 다가서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영입하는 게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실패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고요. 도민들이 현명해서 그 양당 체제를 유지시켜주는데 선택적인 전략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이 국민의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의 보수 정치도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5년 전 박근혜 후보는 전북에서 13%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의 전북 득표율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3.3%,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2.6%에 그쳤습니다. 두 후보의 득표율을 더해도 5.9%에 그쳐 전북의 보수 지지층은 불과 5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의 부진도 아쉽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전북에서 얻은 득표율이 4.9%에 불과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촛불 집회 등으로 전북에서 진보 정당의 존재감을 알려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국민의당이 서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정당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전북의 유권자들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전북의 민심을 붙잡으려는 정당의 경쟁은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북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생명 산업수도 조성 등 7가지를 공약했고 전북 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농생명산업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2단계 식품 클러스터, 바이오 미생물과 종자 클러스터 등을 세부 사업으로 공약했습니다. 종자, 농기계하면 김제, 미생물은 정읍, 첨단 농업은 새만금, 이곳 익산은 식품산업의 메카로 키우겠습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신설 등을 통한 연기금 금융중심지 조성, 탄소산업 같은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새만금의 동아시아 경제중심지 조성으로 전북 경제를 살리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전북을 환황의 경제권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멈춰버린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할 것입니다. 전북 경제 살려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내내 이어진 인사와 예산 등의 전북 홀대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호남이 아닌 독자 권역으로서 전북을 챙기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호남의 수도 소외가 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 제가 전북의 친구가 돼서 풀어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인사차별을 바로잡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어 오는 7월 가동 중단 전에 해법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눈에 띄는데요. 전북 도민들의 관심을 끄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나금동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 그 전북 지방이 그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시민 생활이 아주 어려워요. 특히 목이 칼칼하고 나도 역시 목이 칼칼해가지고 감기 들면 아주 오래 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예보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도 늘어납니다.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 그런 세상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우리 어르신들께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서 치매 문제를 해결하고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은 절반으로 낮춘다는 것도 주요 노인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휴대전화 기본요금을 없애고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횟수와 거리 제한 없이 마음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0세부터 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150만 원의 출산수당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엄마 아빠 모두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간 2배 80%로 올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져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유권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북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추가로 18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국가 주도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새만금 수목원과 간척지 첨단농업연구소, 동부내륙권 국도건설을 새 정부에 건의하고 농생명 탄소산업 육성 공약과 관련해서는 종자 가공처리센터와 탄소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도시 육성 공약과 관련해서는 NPS 복지플렉스 센터를, 휴양치유벨트 공약과 관련해서는 국립노화연구원 건립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대선 패배 이후 총사퇴함에 따라 전북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3선인 유성엽 의원은 국민의당 원내대표 출마를 굳혔고 4선인 정동영 의원은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 자리를 놓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명인 전북의 국민의당 의원들은 그동안 당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대표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의원들의 사전 조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10월에 열리는 장류축제의 슬로건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진안군은 홍삼축제를 전국적으로 알릴 해설사 모집에 나섰습니다. 시군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순창 전통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장류축제가 열립니다. 12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의 슬로건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순창의 전통장, 세계인의 일품 소스가 확정됐습니다. 순창군은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소스 축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장류를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금년 장류 축제가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진안군 역시 10월에 열릴 진암 홍산 축제를 알리기 위해 해설사 모집에 나섰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선발된 해설사는 전국을 찾아다니며 진안 홍산과 축제를 알리고 SNS를 이용한 홍보 활동도 펼치게 됩니다. 건강충전, 활력충전, 2017년 진안 홍삼 축제의 서비스 향상과 진안 홍삼 홍보를 통해 진안의 대표 축제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왕궁리 유적의 궁궐 담장과 후원이 정비공사에 들어갑니다. 익산시는 백제 유일의 왕궁성을 찾는 방문객들이 탐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람 환경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77억 원을 들여 장마철이면 수해가 잦은 고평 소하천을 정비합니다. 하천 정비 사업은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며 공사가 끝나면 인근 고정 마을과 양촌 마을 주민들이 수해 위험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남과 제주에서 잇따라 야생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해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전남과 이달 제주에서 각각 1명씩 야생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제주 환자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염병은 야외 활동을 할 때 긴 옷을 입고 풀밭이나 잔디밭에 눕지 않아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5년에 2명, 지난해 5명의 야생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전북의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고용률은 59.1%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2.9%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전북은 오늘 흐리고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7도 등 24도에서 27도 분포로 어제보다 9도 이상 높은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밤 한때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에 일부 지역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겠지만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